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김시연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미디어 아트의 범주 안에서 영화, 사진, 설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은 저한테 일이기도 하죠. 작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왜 이 작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되게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고요한 시간 속이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 속에 나 혼자 놓여졌을 때, 그때 고독하다? 이 고독감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형체가 없을 때에서 오는 어떠한 작가적으로는 이 형체가 없을 때 느껴지는 매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서 있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립과 고독의 연대에 대해서는 작품 구상은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모두 고립되어 있잖아요. 제주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왔을 때 제주도가 주는 환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눈이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 시간에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제가 장을 받은 게 없어서 3일 동안 그 자체적으로 고립이 됐었어요. 그 고립된 시간들이 되게, 그 상태에서 전기도 좀 끊겨가지고 무서움을 느꼈던 시간,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저한테 되게 컸고, 나갈 수도 없었죠. 눈이 쌓여 있어서, 폭설이어서. 그리고 제주라는 특성상 제주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물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끊겼을 때 정말 모든 물자가 차단이 되는 것을 정말 보면서, 사실 의식주 중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전시 상황 아니면 겪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뭔가가 투영할 수 있겠다, 이만한 공간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박서은 작가가 랑 같이 마라도를 들어갔거든요. 마라도를 저희가 총 5번을 갔어요. 어느 날 발견한 나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죽은 나무가 있었는데, 박서은 작가랑 저랑 그 나무를 본 순간 사람들은 그냥 그것들을 지나쳤어요. 포토스팟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다 무관심하게 지나쳤는데 저희는 그 나무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누가 갖다 놓은 걸까? 거기가 처음 마라도에 대해 왔다 갔다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나무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왜냐면 제주도는 돌 하나, 그리고 나무까지 하나를 어딘가에서 옮기는 게 법에 걸려 있어서 그걸 허가를 받는 과정, 그리고 이 나무 주인은 누구인가의 과정, 그것들을 다룬 비디오가 다큐멘터리 각자의 방식이거든요. 그 나무를 가지러 가서 그 허락을 받으려고 갔을 때 풍랑주의보가 와가지고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3일 동안을 갇혔었어요. 마라도에서. 마라도에서의 고립은 정말 겪기 좀 힘든 일 중에, 제주도에서의 고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에 주민이 50분 정도가 되는데 그 50분 정도가 다 거기 계시지 않고 풍랑주의보가 있겠다 싶으면 다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사람이 저희하고, 저희가 묵을 숙소, 그리고 나무를 주인, 나무를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 한 10명 안팎의 사람들, 불이 다 꺼진 고요한 섬, 거기에 3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컸고, 그 고립과 고독의 연대라는 생각을 제주와 마라도 섬 속의 섬을 연결함으로써 고립과 고독의 연대에 대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려니 숲을 택하기 전에 이전에 숲이란 숲은 다 돌아다녔거든요. 치유의 숲부터 시작 검은 오름, 비자림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역시 제일 처음에 갔던 사려니 숲을 택한 이유가 사려니 숲에 갔을 때 저희가 가만히 서 있어 봤거든요. 워낙 유명한 장소여서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 사려니 숲 속에 서 있었을 때의 그 위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고, 지금 사려니 숲은 건축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360도를 다각도로 촬영을 해서 그냥 사진 찍히듯이 뽑혀져 나오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의도를 해서 성글게 크기를 분할하면 이렇게 그래픽적인 면에서 가미된 부분이 있지만 원래 찍힌 것을 세분해서 마치 점묘법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 찍었지만 성글고 입자들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있어서 실제와 허구를 그 속에서 오는 미디어 아트가 가지는 비물질성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싶었고, 근데 들여다보게 되는 힘은 사려니 숲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내레이션이 반복이 돼요. 안녕, 잘 지내? 모두에게 안부를 묻고 싶어요. 지금 모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안녕, 잘 지내? 안녕.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개개인이 고독과 고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Nous sommes. Vous êtes. Je suis une nature inférieure. 아우라룸이 레이저 빛을 쏴서 브라운관에 가뒀거든요. 그 가둔 이유는 아우라룸에서의 미니멀한 표현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지만 모두가 섬 같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다가 빛을 허구의 존재, 닿을 수 없는, 늘 옆에 있지만 이걸 레이저로 굉장히 강하게 아주 날카로운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됐죠. 아우라룸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사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픽이 주는 중요함보다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17인치 올레드 TV를 사용하게 됐죠. 브라운관을 이용해서 뒤에서 빛을 쏴서 올레드 TV에서 만들어낸 작업은 이 전시가 처음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그 부분을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야 했어요. 한라산을 5번 오르면서 느낀 건 자연이 곁을 내주지 않는다였어요. 너무너무 찍고 싶었는데 뭔가를 고립과 고독에 대한 주제에서 한라산에서 꼭 뭔가를 찍고 싶었는데 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위로 내려와서 그래서 계속 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허무함? 허무함보다 자연은 정말 곁을 내주지 않는구나 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려운 자연 속에 제일 어려웠던 백록담 속에 그래서 탐사선을 두게 돼요. 화상 탐사 뉴스를 듣고 화상 탐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이상한 것을 하나를 더 놓으면서 우린 늘 낯선 곳에 떨어진 이방인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백록담에 굳이 그 큰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큰 카메라보다 더 자그맣게 출력을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박서운 작가와 저와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저희는 되게 서로가 달라요. 박서운 작가와 김시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고 그 다르기 때문에 또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의견이 항상 맞지가 않거든요. 항상 달라요. 저희는 말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아트 작품 할 때도 그렇고 혼자서는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필요한 존재다. 네, 처음에는 일본만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다이치 사토가 있는 오키나와와 제주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프랑스니까 그러면 프랑스도 지금 유럽 전체가 사실 지금 혼란 속이잖아요. 규제에 있고 굉장히 자유를 부르짖는 나라에서 갇혀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갇혀있더라고요. 그냥 식료품 사기 위해서만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오는 걸 다 같이 엮어봐서 세계인이 느끼고 있는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고립과 고독에 대해 연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독과 고립의 연대, 공동 작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들 각자 따로 또 가치가 된 거죠. 네. 나는 힘들어. 그리고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나도 그래. 너 괜찮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